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또한 시급한데요.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우선 우리 기업들이 우회로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총수들이 일본을 향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네. 일본이 여기에도 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해서 유통 단계까지 이 최종 종착지를 일일이 확인해서 이마저도 차단하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우회 수출을 막아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건데요. 또 세 가지 이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은 대다수가 합작 혹은 자회사 형태로 한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데, 하지만 이 원재료는 일본에서 들여오거나 주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공장에서만 생산을 하는 등 핵심 기술 유출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힘든 길이긴 합니다만 소재의 국산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같은 국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R&D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요 예산이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국산화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하루 이틀 만에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이 일본과 관련된 우리 업체들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네, 실제 이 일본 관련 중소기업들은 이미 생존 문제까지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현장에서 들은 이런 중소협력사들의 토로를 들어보면 물량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이 직원들 월급까지 주기 힘들다든지 또 인력 감축 같은 걸 거론할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상황에도 많지가 않은데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이 관계는 상호 보복전으로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일본이 일단 내일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또 2차로 추가 보복을 발표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2차 보복 여부와 이 범위에 따라서 한일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